구조계획관 대해서 간단히 코멘트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구조계획관 신경철 중장입니다. 노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노 박사님께서 2년간의 군의 대비 태세 어떠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현역에 있는 입장에서 감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하는 것이 어색한 것 같아서 생략하고, 발제하신 내용 몇 가지 제가 좀 첨언하고자 하는 말씀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도전이라는 용어를 노 박사께서 잠깐 사용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위협, 변화, 도전,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감당해야 될 우리 군의 의무,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근 상황에서 제가 한번 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우선 북한의 위협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이 위협의 감소 전망은 2005년 당시에 봤던 것처럼 그렇게 감소할 전망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불변합니다. 오히려 비대칭 위협을 상당히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120만의 대군을 유지하고 있고 100만 이상의 지상군을 보유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은 당분간 불변하리라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군의 상부 지휘 구조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예상이 되고요. 중국, 일본 등의 주변국 군사력의 증강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대비가 좀 늦었다고 볼 수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증가도 굉장히 있고, 여기에 대한 대비가 시급합니다. 또한 세계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전쟁 수행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전투 수행 방식의 변화가 정보화 과학화되는 기술 추세에 맞춰서 상당한 수준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격에 맞는 국제평화유지 활동 참여 요구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일이면 G20 의장국으로서 회의도 개최하게 되고, 하여튼 우리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도움을 분명히 줘야 되는 나라로 전환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사회적으로는 출산율의 저하, 이렇게 출산율은 저하돼서 군용오는 자원은 줄어드는데 병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또 군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인권 문제라든가 재산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까 논문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해외에서의 국민 보호, 이것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보호,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다 담아내야 될 그러한 의무입니다. 이런 새로운 도전과 이런 새롭게 감당해야 될 의무들을 우리가 어떻게 군사력을 발전시켜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위력 개선 소요의 제조력과 합동성 제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있죠. 개선 소요에 대한 군이 이 논리를 부족하게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군이 억울한 것인지 찾아보기 참 어려운 것이지만, 하여튼 군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합동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적 구성의 어떤 비율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합동성이라고 하는 전투의 현장에서 어떻게 상군이 가진 전투력을 조화롭게 운용하여서 그 전투의 효율을 높일 것이냐, 중복과 누락 없이 위협들을 잘 해결해 나갈 것이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미래 합동 전장 운영 개념을 정확히 설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아주 구체화 설정을 해서 상군이 작전을 해야 되는 영역, 즉 범위와 한계, 역할, 이런 것들을 잘 규명해 줌으로써 군사력 구조가 합리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한 노력은 부족했다 이렇게 스스로 보고요. 그와 더불어서 합동 교리, 합동 교육, 합동 전투 발전 체계, 이런 것들이 시급히 준비되는 것이 합동성을 제고시키는데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부대 구조의 진취적인 설계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군사 전략과 우리의 작전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부대를 가져야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부인하시지 않으시겠죠. 우리는 통상 미군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략은
그 변하지 않는 안보 전략의 기조에 따라, 즉 소위 선택적 배후와 국위 확대라고 하는 그들의 그 외교 안보 전략 기조에 따라서 걔네들의 군사 전략은 공세 전략입니다. 그래서 미군은 어디든지 원정군으로 나가서 바다로부터 지상으로 작전을 전개하고 또 공자이기 때문에 항상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서 쉐이핑을 굉장히 신중하게 오랫동안 합니다. 91년 걸프전에서 보면 6개월간 해군에 의한 쉐이핑을 군사작전에 들어서 했고, 그 이후로 한 달 동안 공군에 의한 쉐이핑을 했고, 그리고 사막의 칼작전이라고 불리는 지상군 작전은 124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그것은 공세 전력을 택한 나라에서 공자로서의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군사 전략은 억제, 그리고 억제가 실패된다면 공세적 방위입니다. 즉 공세적 방위의 내용은 수색 후 공세라는 것입니다. 개전 초기 지상군의 대규모 전투가 불가피하고 우리는 개전 초기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사전 쉐이핑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에 동시에 일어나면 아주 짧은 시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쉐이핑에 역점을 두는 미군의 군사력 구조와 우리 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즉 전투 지역도 원정 전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전력의 투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항모, 상륙 전력, 함대지 미사일을 반드시 포함하는 대형함, 핵잠수함, 그리고 장거리 폭격기 이런 것들은 미국이 자기네들의 군사 전력을 구현하기에 필수적인 전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흉내낸다면 우리 땅에서 인랜드에서 전투를 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된다면 좀 부대 군사력 구조가 좀 난비가 있을 수 있겠죠. 작전 환경도 미국은 야지, 구름, 사막 지역에서 주로 작전을 현재 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은 70% 이상이 산악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에서도 5 내지 10%가 이미 남한은 도시화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작전 환경에 잘 수능할 수 있는, 제가 5분단 작전 참모할 때 B2사단을 BCTP를 통제하면서 서방산을 확보하라고 했더니 미군은 그거 확보 못한다고 합니다. 한국군이 오지 않으면. 왜? 미군은 모든 부대가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산악지역에 올라갈 수 없다. 우리는 통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군사 전략과 한국의 작전 환경에 부합되는 맞춤형 군구조를 설계하지 않고서는 앞으로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군사력 발전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제가 굉장히 짧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 3시간 정도 강의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겁니다. 마지막으로 동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짧게 하겠습니다. 정확한 동원 소요 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훈련시켜야 할 것인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훈련을 동원해서 시킨다면 돈을 얼마를 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외국군 동원훈련 기간을 뽑았는데 미국이 2주고요. 독일은 1주, 이스라엘은 4주, 스위스는 6주입니다. 우리는 2박 3일의 동원훈련 기간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상비 전력을 줄인다면은 동원 전력을 강화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원 전력의 실효화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뿐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고민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군사력 발전의 본질은 미래 다양한 위협과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의하는 선진 강군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본질 외에 다른 것이 추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현존 위협이 없는 가운데 해쳐모여서 군사력 발전을 시킬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북한의 현존하는 위협을 머리에 이고 있기 때문에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국방개혁을 해나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잘 우리가 고려해서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실적인 이 모든 책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저는 이제 참 중대한 결심을 내려야 할 텐데, 제가 시간 통제를 어떻게 제대로 확실하게 못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장할지 안 할지 할 텐데, 최소한도 우리 발표자께서 이 두 코멘트에 대해서는 견해를 잠깐 한 2, 3분 정도 발표드리고, 그 다음에는 도저히 시간이 연장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분 박사의 이 대응 그 발표를 한 2, 3분 듣고 요번 첫 번째